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좀 전에 노 기자가 얘기했던가요? 민병두 의원, 서울 동대문이 지역구고요. 삼선 중진 의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여성 사업가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하고 달라졌지 않느냐, 몰랐다라든가 하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는 최강도의 수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혹시 좀 느끼셨습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병두 지금 민주당 의원을 대하는 민주당의 뭐랄까요, 스탠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 기자? 네, 지난 7일에는 불관용 원칙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것 같았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면 3명에 대해서 어떤 그때그때 대응이 다른 모습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보기로는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나가지 마, 사퇴를 만류했고요. 의원직 사퇴 말하는 거죠? 박수현 전 대변인은 나오지 마, 자진 사퇴를 권유를 하는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요. 짚어드렸고.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들어오지 마, 우리 당에. 복당을 약간 보류할 것 같은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3명에 대해서 똑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만 나가지 말라고 약간 만류를 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불거졌던 5일 밤 늦게 갑자기 최고위를 소집해서 빠르게 어떤 이제 출당과 제명 같은 걸 결정을 했는데 예.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만 자꾸 사퇴를 만류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의원 간의 차이점 딱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은 민병두 의원이 유일하죠. 나머지 저 2명은 전직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왜 저런 차이점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대응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 속내를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죽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민병두 의원을 뭐 찾아갔습니까, 강 기자? 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민병두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SNS상에 밝혔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사퇴를 한번 다시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예. 우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 이렇게 사직서부터 내는 것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상당히 만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안규백 최고위원이라 이춘석 사무총장 역시 너무 즉흥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다.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만류에 나섰고 예.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이 사표를 수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민병두 의원은 뭐 이거 뭐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지만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 난 명예를 지키고 살기 때문에 난 이런 거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의원직 던지겠다.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실제로 의원직 사직서를 부국장 오늘 민병두 의원이 제출을 했다면서요? 예, 제출했죠. 다만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회기 중이 아니잖아요. 3월 같은 경우에 3월 5일 날 원포인트 국회 열리고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는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거를 이거 좀 이유가 불충분하네 하고 반려하면 반려할 수가 있어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의원이 다시 자세히 써가지고 난 끝까지 하겠다 하면은 이걸 결국은 국회를 열어가지고 네. 뭐 교섭단체들 대표 나오라고 해서 국회를 언제 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출석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국회를 연다면 제가 보기엔 야당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까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성추문과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예.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부국장이 사전에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병두 의원은 의원직을 던지겠다,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나 국회의원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와 절차가 있는데 하종대 부국장 설명에 이어서 노은지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 큰 화면을 통해서 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네, 절차가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 그리고 그동안 자진 사퇴를 한 의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큰 화면에다 해봤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현역 의원이 자진 사퇴한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 있는데요. 먼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배지를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선에 출마하려고 해도 이건 선택 사항이긴 한데요. 뭐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 배지를 내려놓고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려고 하면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일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비위에 연루됐을 때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지금처럼 성추문에 연루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초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모두 18명의 의원이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그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퇴 절차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직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회기 중이라면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하거나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뭐 국회 회기가 아니라 폐회 중일 경우에는요. 국회의장이 이 사직서를 그대로 허가해서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반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3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국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병도 의원이 제출한 사직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좀 미지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연루된, 성추문 연루돼서 사퇴했던 의원들이 한 2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과거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7대 국회 때 성낙현 의원 같은 경우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그리고 19대 국회 때의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도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병도 의원의 어떤 자진 사퇴서가 처리가 된다면 세 번째 성추문 연루로 사퇴하는 역대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요.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앞두고 본인이 막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당시의 영상 확인해 보시죠.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17표, 부 15표, 기권 16표로서 국회의원 심학봉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가결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민병도 의원의 선택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사퇴 입장을 좀 반려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소속 정당에서도 이 사퇴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장 역시 받아주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어서 실제로 사퇴안이 가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 사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지금 역학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민병도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를 지금 막 계속 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민병도 사퇴 말리기 의석수 좀 나와 있는 그래픽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요, 자유한국당 간에 일당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예.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자, 121석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인데 만약에 민병도 의원이 나 의원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직을 실제로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1석에서 한 명 빠지면 120석이 되죠. 자유한국당하고 일당 자리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5석에서 4석으로 줄면서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당을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하고 싶어도 지금 당내에서 약간 만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지도부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 최대 3명 정도는 출마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리스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좀 노렸다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리스트를 이게 지금 다 현역 의원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현희 예. 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랬죠.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역시 의원직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예.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고 뭐 오늘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계호 의원 역시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의석수를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가급적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원 수가 줄어들면 한국당의 일당을 뺏길지 모르니까 민주당이 이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건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일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일당 되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일당 차지하려고 여의도 정치권이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이럴 텐데, 부국장 저렇게 중요한 게 많이 걸려 있군요. 예,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일당이 돼야만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죠. 2당으로 가면 국회 부의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해 중으로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5월 말에 끝나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이제 다선 의원으로 하니까 6선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네. 그러니까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당을 사수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현재 20대 국회 같은 18개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2016년에 막 선거를 했을 때 각각 8개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같이 예. 나눠가지고 국민의당이 40석이었으니까 두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두 번째 2기를 할 때는 지금 국민의당도 30석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민평당도 14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1당, 제2당도 약간의 서로 의석 변화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1당이면은 적어도 조금 가지고 있는 의석은 40%가 되더라도 그렇군요. 절반 정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당을 유지하는 게 그 상임위 배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6.13 선거에서 네네. 기호 1번을 타느냐 예. 아니면 2번을 타느냐는 크게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데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 예.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권당이 1번을 타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저희 정치데스크 오늘 시청하시면서 많은 생각 드시죠? 미투 운동이 단순히 미투 운동이 아닌 것이죠. 뭐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 여의도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의 일당의 위치,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 다들 알고 계시죠? 김어준 씨가 최근에 일련의 이런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한번 뭔가 음모론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비슷한 발언을 또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희정의 봉도사까지 이명박 각하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예. 미화됐어 우리 각하가. 제가 공작을 경고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일단 이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너무 명백한 건데, 세월호가 무슨 상관이 여기서 문 대통령하고 엮고 싶은 거거든요. 네, 김어준 씨가 좀 제기를 한 건데, 지난달 24일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이제 공작의 사고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 간의 어떤 분열을 일으킬 기회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에서 약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진보 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게 지난 9일의 어떤 팟캐스트 내용인데, 뭐 안희정에 이어서 뭐 정봉주 의원, 봉도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뭐 MB 관련 기사가 사라지지 않았냐, 이게 분명히 미투 공작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미투를 좀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저 발언,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데스크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요. 그리고 19대 국회 때의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도 성폭행 혐의로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의원의 어떤 자진 사퇴서가 처리가 된다면 세 번째 성추문 연루로 사퇴하는 역대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요.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앞두고 본인이 막판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당시의 영상 확인해 보시죠. 총 투표수 248표 중 가 217표, 부 15표, 기권 16표로서 국회의원 심학봉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가결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의 선택은 어떨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도 사퇴 입장을 좀 반려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소속 정당에서도 이 사퇴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회의장 역시 받아주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어서 실제로 사퇴안이 가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 사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지금 역학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민병두 의원의 그 의원직 사퇴를 지금 막 계속 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민병도 사태 말리기 의석수 좀 나와 있는 그래픽 화면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요, 자유한국당 간에 일당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예. 보시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자, 121석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6석인데 만약에 민병도 의원이 나 의원직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직을 실제로 사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1석에서 한 명 빠지면 120석이 되죠. 자유한국당하고 일당 자리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5석에서 4석으로 줄면서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당을 뺏길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병규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그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하고 싶어도 지금 당내에서 약간 만류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뭐 지도부에서는 이제 현역 의원 최대 3명 정도는 출마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리스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좀 노렸다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리스트를 이게 지금 다 현역 의원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현희 예. 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랬죠. 어제 전해진 소식인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역시 의원직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예.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고 뭐 오늘 밝혀진 내용이지만 이계호 의원 역시 전남지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의석수를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가급적이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원 수가 줄어들면 한국당의 일당을 뺏길지 모르니까 민주당이 이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건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일당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일당 되면 도대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일당 차지하려고 여의도 정치권이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이럴 텐데, 부국장 저렇게 중요한 게 많이 걸려 있군요. 예,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일당이 돼야만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하죠. 2당으로 가면 국회 부의장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해 중으로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5월 말에 끝나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문희상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이제 다선 의원으로 하니까 6선이니까. 예.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다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또 있어요. 거기에도. 네. 그러니까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당을 사수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가 현재 20대 국회 같은 18개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2016년에 막 선거를 했을 때 각각 8개씩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같이 예. 나눠가지고 국민의당이 40석이었으니까 두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두 번째 2기를 할 때는 지금 국민의당도 30석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리고 민평당도 14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1당, 제2당도 약간의 서로 의석 변화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1당이면은 적어 나머지 저 2명은 전직 의원입니다.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왜 저런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달라지는 것인지 그 속내를 지금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죽하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민병두 의원을 찾아갔습니까, 강 기자? 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민병두 의원을 찾아갔다라고 SNS상에 밝혔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사퇴를 한번 다시 생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우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 이렇게 사직서부터 내는 것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뭐 최고위원들 지도부도 상당히 만류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안규백 최고위원이라 이춘석 사무총장 역시 너무 즉흥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다.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만류에 나섰고 예.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이 사표를 수료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병두 의원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지만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다. 난 명예를 지키고 살기 때문에 난 이런 거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의원직 던지겠다.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실제로 의원직 사직서를 부국장 오늘 민병두 의원이 제출을 했다면서요? 예, 제출했죠. 다만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회기 중이 아니잖아요. 3월 같은 경우에 3월 5일 날 원포인트 국회 열리고 지금은 회기 중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는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거를 이거 좀 이유가 불충분하네 하고 반려하면 반려할 수가 있어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의원이 다시 자세히 써가지고 난 끝까지 하겠다 하면은 이걸 결국은 국회를 열어가지고 네. 뭐 교섭단체들 대표 나오라고 해서 국회를 언제 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재적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 출석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하게 되면은 만약에 국회를 연다면 제가 보기엔 야당들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지금까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성추문과 관련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예. 다 통과가 됐습니다. 네. 부국장이 사전에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병도 의원은 의원직을 던지겠다,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나 이제 나 국회의원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와 절차가 있는데, 하종대 부국장 설명에 이어서 노은지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 큰 화면을 통해서 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까요? 네, 절차가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 그리고 그동안 자진 사퇴를 한 의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큰 화면에다 해봤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현역 의원이 자진 사퇴한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가지각색이 있는데요. 먼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배지를 내려놓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선에 출마하려고 해도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뭐 지난번 대선 때 안철수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 배지를 내려놓고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려고 하면 겸직이 금지되는 직책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비위에 연루됐을 때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지금처럼 성추문에 연루됐을 때 이런 식으로 좀 그만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초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모두 18명의 의원이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그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퇴 절차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직서를 내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회기 중이라면 본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하거나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뭐 국회 회기가 아니라 폐회 중일 경우에는요. 국회의장이 이 사직서를 그대로 허가해서 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반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3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 있기는 한데 국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민병도 의원이 제출한 사직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좀 미지수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어떤 식으로 조금 성추문 연루돼서 사퇴했던 의원들이 한 2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과거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7대 국회 때 성낙현 의원 같은 경우는 10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의원직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좀 전에 노 기자가 얘기했던가요? 민병도 의원, 서울 동대문이 지역구고요. 삼선 중진 의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여성 사업가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금 맞물려 돌아가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좀 더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준하고 달라졌지 않느냐, 몰랐다라든가 하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는 최강도의 수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고 혹시 좀 느끼셨습니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병두 지금 민주당 의원을 대하는 민주당의 뭐랄까요, 스탠스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노 기자? 네, 지난 7일에는 불관용 원칙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할 것 같았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면 3명에 대해서 어떤 그때그때 대응이 다른 모습입니다. 허허. 저희가 정리를 해보기로는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나가지 마, 사퇴를 만류했고요. 의원직 사퇴 말하는 예, 거죠? 박수현 전 대변인은 나오지 마, 자진 사퇴를 권유를 하는 이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고요. 짚어드렸고.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들어오지 마, 우리 당에. 어허. 복당을 약간 보류할 것 같은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3명에 대해서 똑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만 나가지 말라고 약간 만류를 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불거졌던 5일 밤 늦게 갑자기 최고위를 소집해서 빠르게 어떤 이제 출당과 제명 같은 걸 결정을 했는데 예.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만 자꾸 사퇴를 만류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예. 얘기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딱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민병두 의원 간의 차이점 딱 하나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은 민병두 의원이 유일하죠.